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을 내셔서 저희 BTN 불교 TV를 찾아주셨습니다. 2년 만이시죠? 예. 네, 많이 반가운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래도 2년 만에 오랜만에 뵈니까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시죠. 존경하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그간 잘 계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어떻습니까? 보람이 크시죠? 예, 저는 네. 그래도 어떻든 오랜 세월 이제 네.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네. 특히 최근에 이 우리 국내 사정을 보면 네.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네. 이게 조금 그 희석이 돼가는 네. 그런 감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지난 대통령 선거가 잘못돼 버리면 네. 혹시 정말 그게 더 또 변화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네. 우려를 하는 국민들 참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여러 후보들 중에 네. 우리 당 윤석열 후보가 네. 가장 어떤 측면에 적임자다 생각하고 그냥 정말 내가 좋았어. 네. 맹목적으로 네. 열심히 했습니다. 뒤에서 열심히 도우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는 인연이 남다르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윤석열이라는 이 이름 석자를 각인시킨 네.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예. 말인데요. 이 말씀의 발원지가 바로 네, 우리 예, 정가윤 예. 의원님이시라고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죠? 제가 윤석열 당선자를 처음 만난 것은 네. 2013년 10월 국정감사 때입니다. 네. 그때 우리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네네네. 또 예.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이라든가 네.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네. 발생해가지고 그렇죠. 전국을 시끄럽게 할 그 시점에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때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네. 국정감사장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인으로. 지청장으로. 예, 지청장으로 네.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나왔을 네. 때 그때 제가 지청장에게 네. 질문한 게 네. 정인은 조직에 충성하는가 사람에 충성하는가 네. 이제 그렇게 물었죠. 그 조직이란 말은 이제 우리 검찰, 소속된 국가, 네, 검찰, 이제 국가. 네. 뭐 나아가서 국민 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네. 그다음에 사람에 충성하는가는 또 권력자 그러니까 그 위에 네, 검찰총장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권력자에 충성하는가 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제가 질의를 했죠. 네. 그때 윤석열 정의는 네. 당당하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윤석열 후보 검사가 이제 중앙지검장이 되고 네. 또 검찰총장이 총장이 되고 되고. 네. 이제 또 그다음 어느 날 이제 대통령 후보자 되는 과정에서 네. 윤석열 하면 이제 그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었어도 그 박근혜 정부 쪽 사람들 네. 이제 특별 검사로서 네. 조사하면서 네. 어떤 확고부동한 어떤 네, 법과 원칙에 그렇죠. 따라서 네. 뭐 나름대로 하는 모습을 봤죠. 네. 그 일관된 그런 모습들을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역시 네. 윤석열은 네. 이 정말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네. 조직에 충성하고 국민에 충성하는 네. 그런 이제 성격 그런 네.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아. 각인이 됐죠. 네. 이제 그 말의 원작자가 바로 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예. 바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저는 조직에 충성합니다. 예, 예. 이렇게 답변을 하셨군요. 네. 이제는 이제 지청장을 지나서 또 어쨌든 검찰총장을 또 다 역임을 하셨고 지금 이제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20대 대통령 공식 선거 운동의 이 첫날부터 우리 전국 주요 사찰을 순례를 하시면서 예.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예. 우리 정가부연 의원님께서 열심히 예, 당부하시면서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뭐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텐데 어떤 마음에 또 움직임이 있으셔서 그렇게 다니셨을까 궁금합니다. 요번에 그 역대 어느 선거보다 네, 불교계에서 네. 그 성녀 대회를 하는 등 네, 지난번 신라 호텔에서 그 불교 리더스 포럼 네, 그 발대식도 하고 네, 이제 그 두 행사를 제가 보면서 이 불교계가 네.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 기대가 상당히 크다 아. 이런 제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제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불교 입장은 아닙니다. 예, 예, 그렇죠. 네. 예, 제 느낌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행사 이후에 이제 불교계 제 지인들이 전화가 네, 와서 네, 우리는 상당히 어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 네. 그 전혀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 이제 특히 이번 대선을 통해서 네, 불교계 어떤 일을 해주겠다라든가 네, 뭐 등등 그런 거 와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 네. 소위 책임 있는 사람이 그렇죠.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오랜 저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를 쉽게 하시죠. 네, 그러셨겠죠. 그래서 제가 네. 후보에게 보고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우리 후보 선대위 쪽에서 네. 그 좀 책임 있는 분이 좀 가서 우리 당의 후보의 불교에 관한 정책을 네. 그 설명도 해주고 네. 또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 후보께서 당장 제보고 이제 임명장 하나 주시면서 네. 그 종교 특보 이래 가지고 네. 임명장을 주시면서 좀 역할을 좀 그러셨군요. 주십시오 하길래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네. 저 백담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저 전국 신흥사 일주 하셨네요. 예, 신흥사, 낙산사, 네. 삼화사, 또 네. 낙가사, 대표되는 사찰을 다 예, 다니신 것 월정사 같아요. 뭐 이렇게 다 갔죠. 40개 아이고, 이상을 가셨잖아요. 제가 정확히 간 게 37군데 갔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야간 40개를 갔는데. 뭐 서울은 빼고도. 예, 어쨌든 뭐 덕분에 네. 이제 멀잖아 4월 초파일이 도래하는데 네. 등은 많이 달았어요. 아, 예, 그러셨군요. 미리 좀 많이 달았어요. 네, 그러셨군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승려대회를 준비하고 할 때 참 공교롭게 그때 이제 다른 당의 의원이 실수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종단 입장에서는 많이 참여하고 또 사과하라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종단을 우리가 느낄 때는 그랬습니다.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댓글도 내가 바른 소리 했는데 왜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냐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그래서 그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승려대회는 어떤 당의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그분의 실수 때문에 맞습니다. 마치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종단이 국민의 힘을 돕는 게 아닌가 이렇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네. 또 우리 종교계가 그래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스님들도 불자들도 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종단에서 어느 당을 찍으시오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찍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또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 우리 불교를 위한 또 종교 편향에 대한 그런 법들이 바로 세워진다면 그 또한 저희들이 참 근래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또 잘못된 걸 제대로 알리는데 저희들이 승려대회를 통해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여 개 사찰을 이렇게 다니실 때 참 고행 아닌 고행을 하셨겠는데 어떠셨습니까? 사찰 순례도 할 겸. 예, 네. 좋았죠. 뭐. 네.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그러셨군요. 뭐 이렇게 다니면서 스님들 뵈니까 어떤 뭐 이런저런 좋은 정책을 제안도 하시고 또 이런 거는 좀 잘 수정을 해달라 또 이런 말씀들 주시던가요? 예, 네. 제가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는 이 주로 이 한수 네. 수도권하고 충청권, 영남권을 네. 다녔습니다. 네. 다녔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이제 영남권만 빼고 네. 나머지는 다 다녔죠. 네. 근데 주로 이제 이 영남권은 믿으시는군요. 네. 이 교구 제가 평소에 이제 다니니까 그러시죠. 다니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 교구 본사 뭐 주로 위주로 해서 네. 소위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다고 그렇죠. 하는 이제 그런 사찰을 위주로 네. 이제 다녔는데 네. 오랜만에 갔더니 참 스님들 굉장히 그 환대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고맙고 네. 감사하고. 그러셨군요. 그래가 이제 다 같이 오늘 이 시점에 불교의 어떤 처한 네. 입장을 네.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네. 앞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이제 네.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네. 정말 제가 참 그동안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정학교 네. 회장을 지냈다는 게 네. 그 가슴 뿌듯했습니다. 그때 뭐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전국의 많은 큰 스님들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네. 했던 일에 대해서 네. 아주 잘 기억하시고 그러시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네. 아주 진짜 이번에는 네. 뭐 고행이라기보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네, 다니고 그러셨군요. 뭐 반응들이 했습니다. 또 예, 아주 스님들 좋더라고요. 반응들이 좋으셔서 예, 예. 네, 참 보람이 예, 있으셨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중에도 저 어느 사찰에 갔는데 큰 스님께서 원래 고향이 호남이셨대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당에 약 한 30여 년을 당비를 납부했대요. 아, 오랜 그런 세월. 스님도 계셨군요. 예, 열렬히 자기는 나는 뭐 누가 뭐래도 그거다. 네. 근데 이번만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스님들 이름 밝힙니다. 그게 밝혀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네. 이번만은 우리 불교를 위해서 네. 자기가 아까 스님 지적하신 것처럼 네. 이번에 어떤 정치인이 네. 그 말실수, 네. 뭐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라든가 또 최근에 제가 정치인으로서 보면 네. 우리 대통령께서 그 바티칸을 2번이나 가셨거든요. 그렇죠. 5년 동안에. 네. 이제 그 가는 근본적인 그 주장이 교황이 북한에 네. 방문해 달라는 네. 부탁하러 갔다. 우리 통일을 위해서 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예,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그 사실 뭐 교황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도 네. 북한은 종교 자유가 없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네, 2번씩이나. 2번이나 가서 네. 소위 이제 그런 모습은 네.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네, 그 일부 맞습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 시각으로 보면 네. 그야말로 종교 편향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네. 국내에서 다른 종교들에게도 네. 그렇게 좀 친근감을 가지고 네. 우리 통일을 위해서 함께 손발잡 네. 손잡고 노력하자 하는 그런 네.
그 호소를 해본 적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없고. 없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 비단 뭐 네. 그 불교뿐만이 아니고 네. 이번에 기독교 쪽에서도 많이 났었죠. 네, 그렇죠. 많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께서 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예방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럼요. 그랬으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천주교 신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예.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충분히 할 수는 네, 있으나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보지 보기에도 않았을까. 그 심지어 네, 네. 많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 네. 기독교, 뭐 불교 네. 많은 지도자들이 네. 그런 말씀을 있음에도 하셨고 불구하고, 또 네. 국민들도 그런 말씀을 그렇죠. 하시게 그런 들었기 말씀 많이 때문에 했을 겁니다. 그게 결국 쌓여서 네. 이번에 성녀 불교계 네. 또 그걸 못 참는 불교계에서 그냥 네. 성녀 대회를 그럼요. 하지 않았겠느냐. 네, 그래 맞습니다.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시절 인연이 이렇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이 불교와 전통 문화에 대한 공약, 예, 공약이라면 공약일 수 있겠는데 매우 주목받는 선거가 아니었나라고 예,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 불교 관련 이 공약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그래요. 부분을 그- 앞으로 애를 써 주실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네, 그 우리 주호영 불교 대책 이제 예, 본부장하고 네. 같이 이제 많은 스님들을 챙겨난 자리에서 네, 불교 정책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고 불교계에서 그렇게 또 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번에 그 어떤 정치인이 네, 그 불교계를 폄훼한 그 네. 맥락을 보면 네, 이제 단순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네, 종교 측면에서 접근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를 범했지 않았느냐.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불교가 보면 네, 우리나라의 그 문화유산을 네. 거의 절반 60, 이상을 63% 이상입니다. 네, 절반 이상을 네. 관리 소장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장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적게 들지 않고 상당한 비용이 그렇습니다. 들게 되고 네. 그걸 지금 현재 사찰이 거의 다 부담하고 있고 네. 그걸 좀 더 보탬이 될까 싶어서 네. 그 명성지 내지는 그 네. 사찰 그 출입할 때 네. 그 이제 입장료 수입. 입장료 네. 그걸 징수해 왔는데 네. 그거를 이제 두고 봉이 김선달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게 됐죠. 네, 내가 네, 봤을 네. 때. 네.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국민들이 인식이 부족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교계에서 이제 후보자에게 네. 우리가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이런 네. 문제를 해결했다오. 네. 이제 그런 요구를 했고 네, 마침 맞습니다. 우리 후보자와 그 국민의힘에서는 네. 우선 뭐 그동안에 이제 토지에 관한 네. 각종 세금들 요즘 뭐 토지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보통이 아니죠. 예, 사찰 그렇죠. 소유도 똑같이 일반 부동산처럼 네. 증세를 하니까 네. 이 부분을 좀 네. 경감시켜 달라. 네. 그걸 그래 주겠다. 네. 등등 또 토지를 또 특히 사찰엔 보면 그 소유 농경지를 네. 구입해서 이제 그 사찰에 필요한 네. 그 농작물 재배를 하는데 네. 이제 그것도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네. 또 이 사찰이 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이 시설을 네. 개보수 하려 그러면 네. 자부담 좀 자부담 20%를 20%. 지금까지 쭉 부담해 상당히 왔거든요. 커요, 그게. 그 절에서는 특히 요즘 뭐 이 더더구나 요 최근에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비단 불교뿐의 모든 종교 시설이 요새 그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더더구나 다른 데는 뭐 그래 건물이 간단하지만 네. 이 불교라는 것은 이 보통 건물이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참 문화유산을 제대로 관리 보존하고 싶지만 네. 비용 때문에 네. 못하는 경우 그렇죠.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정부가 부담해 달라. 네. 그것도 이제는 정부 부담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이번 정책의 주를 이루고 있죠. 아, 예. 굉장히 현실적인 예, 그 실제로 정책을 그거는 실제로 바로 조금만 잡으시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다 보여요. 네, 맞습니다. 100번 이해가 되죠.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궁이나 능이나 또 서원이나 이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문화재 100% 정부가 부담해서 유지 관리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찰의 문화재를 국가에서 다 국보 보물문화재, 지방문화재까지 등록문화재까지 지정을 해놓고 우리 마음대로 손도 못 대게 해놓고 왜 우리 불교 문화재는 유달리 20% 자부담을 하느냐. 이거 맞지 않아요. 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마치 사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은 그 입장료를 받는 위치라든지 국립공원이 있는 가야산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 밑에까지 사실은 다 해인사 소유의 소유죠.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딱 정해준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게 되고 그거 다 국가하고 같이 의논해서 다 결정하는 일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해인사는 저 위에 있는데 왜 여기서부터 입장료를 받느냐 뭐 이런 경우. 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가면 어떤 문화재가 있다든지 유네스코 등재된 문화재라든지 또 그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유산들은 우리가 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감에 있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해요. 그 입장료가 상당히 높아요. 그럼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유난히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입장료에 대해서 시비가 많은가? 우리가 홍보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홍보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승려대회를 지난번 승려대회를 계기로 많이 알려지고 바로 잡지 않았을까. 예. 사실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의원님한테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우리끼리 앉으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 우리가 많이 알리게 되는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바로 이제 정책을 잘 수립을 하셔서 실행을 하시겠죠? 예.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까요? 아마 지금 예. 제가 알기로 인수위에서 네. 인수위 이제 위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인수위가 5월 취임 전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거기서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들이나 단체나 네. 만나서 한 공약들을 네.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네. 완급을 조절하죠. 그렇죠. 또 우선순위가 불교, 정해지겠죠. 불급, 네. 한 거는 구별해가지고 네. 그러는데 아마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아니니까 네. 내가 봤을 때 그대로 뭐 네. 진행이 안 되겠느냐. 네. 그것도 우리 불교계도 참여하고 있고 하니까 네. 그래 될 겁니다. 제가 네. 볼 때. 네. 그리고 이제 종교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건 바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 별로 많지는 않죠. 그렇죠. 이 네. 지구상에. 네. 근데 요 최근에 일부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네. 국민들에게 그 불신을 초래하고 또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차별을 네. 상당히 촉발시켰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그 후보자 시절에 바로 이제 종교평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위원회 방지하고 네. 만의 경우에 발생했을 때 네.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네. 약속을 하셨으니까 네. 이거는 뭐 크게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예.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니까 아마 그렇죠. 그래 할 겁니다. 네. 예. 잘해 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신 정가윤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 만에 의원님을 모시니까 아주 반가운 시간인데요. 또 앞으로 불교계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통참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찐 불자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잘 모릅니다. 불심이 남다른 우리 정가윤 의원님이신데 불교와의 인연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예, 저는 원래 저희 모친이 네. 그 옛날에 어린 시절에 이제 못 살다가 보니까 네. 주로 토속 신앙 쪽이었죠. 그렇죠. 이제 옛날 그런 어르신들. 모친을 네. 이제 이 절에 가실 수 있도록 네. 제가 우리 어머니를 종용했죠. 네. 또 그리고 이제 그 공교롭게 저희들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네. 살던 곳이 울산에 가면 해남사라고 네. 통도사 포교당이 바로 네, 있지요. 담장을 두고 있습니다. 담장을 세우고 그러시군요. 그때에도 네. 뭐 살 때 시절이니까 네. 절에 가서 밥도 얻어 먹고 네.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됐죠. 네. 돼서 어느 날 제가 그 저희 모친을 모시고 그 4월 초파일 되면 네. 저희 모친이 가시는 절마다 네. 찾아가서 등도 달아드리고 네. 또 스님께 저희 모친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스님들하고 인사하게 됐고 제가 그러니까 91년도 이제 지방의회가 생겨가지고 네. 경상남 도의원에 출마하는 그때쯤 이제 그 더더욱 절에 이제 네. 열심히 스님들하고 가셨군요. 이제 그 종교 지도자로서는 네. 스님들밖에 몰랐으니까 네. 그 스님들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예.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한 해 두 해 거듭될수록 이제 음. 가까워지고 저도 뭐 자연적 그 스님들하고 친해지고 그러시죠. 예, 또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보고 이제 그 해남사 신도 회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 이제 해남사 신도 회장을 한 게 지금 30년 네. 그 세월 됐고요. 어이구 오래되셨네요. 그 우리 저 네. 해남사 주지를 역임하신 지금 네. 그 포교 원장 스님, 네. 범해 스님. 범해 스님. 네. 우리 저 해남사 주지를 역임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 그때 제가 또 신도 회장이었으니까 그러셨어요. 상당한 세월이 흘렀죠.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 범해 스님은 종회 의장을 하셨고 네. 저는 국회 부의장을 했고 예, 또 우리 네. 해남사가 상당히 좋은 사찰입니다. 네, 그러시네요. 네. 30년 넘는 정치 인생에 있어서 산이 높았던 시기도 있었을 거고 골이 깊었던 때도 있었을 텐데요. 어떠셨습니까? 불교가 때로는 큰 의지가 되셨는지 어떤 그 힘이 되는 순간이 있었다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참 제가 성장 과정부터 사실 참 어려운 역경을 네. 딛고 성장을 했거든요. 네.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이런 겪었다 하면 요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죠. 네. 어쨌든 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네. 그런 어려움들이 아마 남이 겪지 못하는 네. 그런 어려움도 많이 겪었죠. 네. 자, 그러나 특히 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네. 또 제가 상당히 그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네. 뭐 무슨 특별히 재물을 가진 게 없으니까 네. 또 그런 측면에 또 네. 상당히 힘이 들었고 네. 그랬지만 그 제가 그때마다 뭐
참 주변 분들을 잘 만나가지고 네. 만나서 어려움을 다 네. 해소하고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참 인덕이 있다. 어렵고 힘들 때 항상 누가 나타나니까. 네. 그리고 그런 중심에는 뭐 따지고 보면 거의 이제 불교계 인사들이 네. 참 많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네. 제가 정치를 저는 이제 그만둘 때 네. 되돌아보니까 네. 제가 오랜 생활 정치를 하고 또 다양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그동안 의정 활동하는 동안에 뭐 크고 작은 일 또 잘못해서 네. 소위 사정기관, 경찰, 검찰, 네. 법원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 네. 우리나라 정치사에 네. 제 정도 한 사람으로서 별로 네. 아마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잘 아마. 살아오신 겁니다. 예, 모르겠어요. 그게 네. 저변에 바로 이제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어디 이제 네. 약속 시간을 정해서 가다 보면 네.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인근에 저를 찾아가죠. 네. 스님 못 만나는 부처님에게 인사하고 그렇지요. 또 그런 시간 맞춰가지고 네. 또 가고 그러셨군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어떤 네. 그 마음에 네. 어떤 그 다스림이라고 할까. 네. 근데 그런 게 크게 보탬이 됐지 않나.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어떻든 가면 편해요. 네. 제가 정치를 그만두고도 템플 스테이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뭐 비록 뭐 1박 2일이지만 네. 그 템플 스테이를 여러 번 했고 그러셨군요. 제 주변에는 또 이상하게 또 네.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관광버스 한 대, 뭐 소유차 몇 대 이런 또 여러 네. 번 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전국에 네. 사찰 요번에 제가 사찰 순례보니까 네. 야 여기 다시 와야 되겠다고 와야 네. 되겠다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정말 은퇴하고 나면 네. 저 주변 분들과 함께 네. 제가 못했던 그 템플스테이 곳곳에 다 다닐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 가네요.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의원님의 희망의 한 말씀 좀 전해 주시고 예.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 보면요,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서 병원 영안실에 가면 영안실 자리가 없어서 그렇죠. 그 상을 못 치르는 분, 네. 또 보통 3일장 할 것을 5일장, 7일장 네. 심지어 화장방 그 화장방 그 시설이 부족해서 네. 또 때로는 우리 상가집에 조화를 보내고 싶어도 꽃이 없어서 조화를 못 보내고 그렇죠. 이렇도록 참 이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당사자들의 어떤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그러나 좀 있으면 우리 정말 오늘의 꽃피는 봄이 옵니다. 좀 오니까 그때까지 잘 참고 네. 견뎌서 우리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마음 다지는 그런 그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그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한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BTN 불교 TV 지대방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뜻하시는 바 다 성취하도록 뒤에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신 정가윤 전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신년사처럼 다름과 차별에 집착하는 갈등과 정쟁을 벌이고
불의와 화정의 정신으로 함께 희망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른 이 상생의 정치를 희망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충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몇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김유정 불자님, 서진아 조민우 불자님, 조윤상 지동순 불자님, 황순애 불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대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귀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